연금개혁 관련해서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님이 큰 정치적 결단을 했죠. 자, 여당의 연금개혁안을 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지난 25일이죠. 25일 날 그러면서 연금개혁의 골든타임 반걸음이라도 가자. 장소와 시간 구애 안 받고 협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요. 여당안을 받아들일 테니까 연금개혁안 처리하자라고 야당 대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당에서 이거 우물쭈물하고 대통령실에서는 반대하고 이런 코미디 같은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연금개혁 야당 대표가 이번 회기에 처리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반대 때문에 이게 처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만약에 처리가 안 된다면 이건 또 최상병 사건만큼이나 큰 가오를 정부 여당이 남기게 되는 겁니다. 자, 국민연금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는데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겁니다. 은퇴 후의 소득을 대체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건데요. 1988년에 도입이 됐고 의무가입 제도죠.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노령연금, 나이에 따라서 이제 퇴직 후에 연금을 받는 부분이 있고요. 중간에 장애 발생 시나 사망 시에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는 게 국민연금입니다. 보험료는 이제 기준소득 월액이라고 우리가 그냥 소득과 관련해서 현재 9%를 내고 있는데요. 직장 다니는 분들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반, 그리고 자영업자는 9%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소득 월액이라고 하는 거는 상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급여가 많다 하더라도 한 590만 원 상한을 두고 있고요. 하한은 37만 원을 합니다. 소득 대체율은 이제 내가 받는 연금액이 위에서 말했던 평균 소득의 몇 프로인지를 나타내는데요. 다시 말해서 국민연금의 핵심은 얼마를 내고 얼마를 돌려받는지가 핵심이 되겠죠. 역사를 보면 국민개혁이 1988년에 도입이 됐는데요. 저때 얼마나 어설프게 나왔는지는 저 숫자가 나타내죠. 소득 대출이 무려 70%였고요. 보험료율은 3%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준비 없이 시작했다라는 게 나타나는 거고요. 지금까지 개혁은 딱 두 차례 있었습니다. 98년도에 소득 대체율을 60%로 좀 낮춰야 되겠다. 그리고 보험료는 9%로 올려야 되겠다가 했던 게 이제 98년이었고요. 17년 전인 2007년도에는 이제 소득 대체율을 40%로 이제 단계적으로 인하하자. 근데 보험료율은 그대로 두자. 그리고 이번에 소득 대출은 44%, 보험료율은 12%로 해서 17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의 첫 단추를 이어가자 이렇게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의 반대 때문에 무산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왜 개혁이 필요한지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우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혁이 일어나야 되죠. 비단 국민개혁 제도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부분에서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이외에 세대 간 형평성 강화죠. 자, 우리 민재님, 제가 70년생인데요. 제가 태어날 때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네. 100만 명. 근데 작년에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몇 명 정도일 것 같습니까? 요새 저출산 시대니까 예. 50만 명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여러분 23만 명이 되질 않습니다. 충격적이네요. 제가 제 70년생이 100만 명 이상이 있는데요. 2023년생은 23만 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명은 또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추이를 보면 출생률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이 연금을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이번 국회에 먼저 처리하고 다음 국회에는
이런 세대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해서 연금제도를 어떻게 통합할 거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초연금제 또 따로 있습니다. 65세에 일정 소득 수준 이하면은 지급받는 기초연금제가 있죠. 또 잘 아는 공무원연금 따로 있고요. 군인연금 따로 있고 또 사적연금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수급 개시 연령은 또 어떻게 할 건지, 또 기금 운영을 어떻게 잘해서 수익률을 올려야 될 건지, 그리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여전히 존재를 하거든요. 이러한 구조적인 개혁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첫 페이지로 다시 가주시겠어요? 민생, 혁신, 이제 수권, 비전을 이번에 처음으로 제시했다. 야당 대표가 그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번에 제시했던 우리 연금개혁 방안은 이번 국회 내에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먼저 개혁하고 다음 회기에 좀 더 구조적인 문제로 풀어나가자라고, 심지어는 이제 여당 안을 받아들였는데도 대통령실과 여당의 반대로 연금개혁안이 처리되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또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금개혁안 좀 답답하죠. 대통령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 그 보면은 지금 보면 여당 야당이 바뀐 것 같다. 그렇죠. 원래 이런 거 여당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거 굉장히 잘할 거라고 막 주장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금개혁 해야 된다라고 하더니 막상 또 이렇게 말을 바꿔버립니다. 아무튼 이 연금개혁안을 우리 야당 대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비전을 제시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